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5학년도 질문하는 효천 마이크로 연수 제3강 질문과 생활 교육과정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과 생활에서 질문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는데요. 경인교대 정혜승 교수님이 내린 개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어떤 질문이란 것은 나와 나를 둘러싼 어떤 관계들, 세계를 이해하고 내가 직접 겪는 삶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필요한 정보와 지식, 정보라는 것은 의견도 포함된 거예요. 근데 지식은 어떤 사실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협력적으로 나 혼자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구성원을 협력해서 찾기 위해서 의문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있어 보여요.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나 혼자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 나와 함께 있는 구성원들과 협력해서 의사소통하면서 찾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겠죠. 의문을 명료하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그런 행위를 질문이라고 보았는데 이 개념의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질문과 생활을 과목을 개발하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격을 보실게요. 우리 질문과 생활 이 과목의 성격은 어떠한가? 핵심 키워드는 하나, 둘, 셋, 넷, 5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질문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생활을 공부하면 이런 역량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이걸 기르기 위해서 이 과목 개발했다는 거고요. 그게 바로 성격입니다. 질문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데 이 과목을 가르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협력적 소통 역량 함양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질문과 생활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소통 역량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까지 간다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성찰하는 질문 문화 형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과는 학생 주도적인 배움을 위한 학생 질문 능력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입니다. 목표는 지식 이해 측면에서 본다면 질문의 필요성, 중요성, 기본 유형, 심화 유형, 어떤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정보 등을 담고 있는 개념적 지식, 명제적 지식이 지식 이해에서 다뤄지고요. 과정 기능 측면에서는 질문하는 행위, 절차, 방법이 일련의 것들을 이제 배우고 가르치게 되는데 절차적 지식이 되겠죠. 가치 태도는 질문에 대한 흥미나 경청하는 태도 등 정의적인 영역 전반을 아우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생활 이 과목의 핵심만 담았다고 볼 수 있는 영역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는 질문 이해 영역과 질문 활용 영역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 이해의 핵심 아이디어를 보시자면 이 핵심 아이디어는 질문 이해가 꾸준히 계속 배우게 될 경우 이거의 기저라고 볼 수 있어요. 질문 이해의 기저, 가장 밑바탕, 근본적인 뿌리의 내용인데요. 문장으로 보실게요. 질문은 대상을 탐구할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이며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다. 이게 명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 이해 영역에서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정보를 내가 습득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 있을 때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하면 이해도 하고 평가도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습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에 대해서 사고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질문 이해라는 영역을 설정해서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이 말입니다. 학습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에 대해서 사고하니까 우리 자체도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써서 질문 이해 영역을 가르치게 되겠죠. 세 번째, 질문은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법이며 어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해하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어떤 의미를 명료화하며 사고를 확장한다. 이 아까 의문을 명료화하는 게 질문이라고 했는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인지 질문의 형태로 명료화해서 사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질문의 바탕이다. 자, 이것은 정의적인 영역이죠. 이 핵심 아이디어는 이 질문 이해라는 영역이 담고 있는 정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이자 목적이자 내용의 핵심. 네. 그 다음 질문 활용 보겠습니다. 질문 활용의 핵심 아이디어 보실게요. 이 질문 활용이 탄생하게 된 어떤 근본적인 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자는 공동체 구성원과 질문을 주고받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자, 생각나는 단어 있으시죠? 학생 주도성. 그 다음에 질문 활용에서는 공동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계속 세 문장 다 공동체에 관련돼 있는데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다. 아까는 질문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만 했는데 지금은 구성원들이 서로 노력해가지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다. 여기서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활용은 아는 것만 그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얘기해서 방법도 찾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게 뭔지 계속 얘기해서 그 다음 가치 있는 질문을 생성하고 분별하는 과정은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가치 있는 질문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 활용해서 그 질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공동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동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비판하며 건강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질문하는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하나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한다. 여기에서 굉장히 정의적인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유대감 같은 걸 느끼겠죠. 그러니까 지식 이해는 아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질문 활용은 이 아는 것을 가지고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게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수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마이크로 연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